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동향분석실에 근무하는 강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와 집계 생산성 추세의 장기 패턴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그 패턴의 발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북미의 16개 주요 산업국가에 최대 19세기 초까지 소급하는 장기 자료를 통해서 구조 변화와 장기 성장의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제조업 고용 비중뿐 아니라 생산성 성장 장기 추세도 대부분 국가에서 역유장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시계열의 정점이 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림사가 16개국의 성장 추세와 구조 변화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여기서 그 패턴과 그다음에 정점의 인접성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 1은 정점을 서로 비교한 것인데요. 16개국 평균으로 성장 정점이 제조업 고용 정점보다 한 10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표 2는 16개국의 성장률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제조업 고용 정점 근방에서 성장률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패턴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에서는 이 패턴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엥겔의 법칙, 즉 농업의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작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간 생산성 격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화 초기에 개별 산업의 생산성 상승률이 일정 기간 가속되는 소위 생산성 이륙 현상입니다. 우리 연구는 모형을 통해서 패턴을 추출하고 아울러서 조사 대상 경제의 실제 자료에 입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관찰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남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 5가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두 시계열이 다 같이 역유점 패턴을 보이고, 성장 정점이 제조업 고용 정점보다 한 10년 정도 선행해서 나타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모형의 응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모형을 응용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의 성장 둔화의 배경을 요인분해하고, 그 다음에 향후 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의 관계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 구조의 성숙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장 둔화 자체를 문제시해서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추세 둔화의 원인을 분석해서 병리적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인다든지, 혹은 주요 산업의 역동성이 과도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 생산성 상승률이 가장 낮은 산업에 타겟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형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제조업보다는 생산성 상승률이 낮은 서비스의 생산성을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경제 성장률의 한 5배 정도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제조업의 고용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